무언가 내가 불만을 얘기하고 싶어. 항상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요. 뭔가 여러분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항상 생각하세요. 불만을 얘기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 중에 하나는 사실 비평가입니다. 까는 거. 창조적으로 까면 되는. 창조적으로 까는 거. 물론 이 세상에 쉬운 직업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창조적으로 까는 것만큼 그래도 괜찮은 게 없어요. 편한 거. 창의적으로 까는 거. 왜? 그만큼 비난이 지적질이 그래도 비교적 쉬워요. 창조적으로 칭찬하는 것보다 창조적으로 까는 게 훨씬 더 익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평이나 불만이나 한숨이나 투덜거림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한숨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말입니다. 어이없더라도 이 한숨을 안 쉬어보고자 하는 나름의 근거와 생각들을 조그맣게 하나 얘기하는 거. 이게 사실 이걸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인들하고 헤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20대의 청춘들이 대부분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격 차이예요. 근데 그 성격 차이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잖아. 도대체 성격 차이가 뭘까? 성격 차이라는 말을 아비님이 생명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성격 차이가 뭐냐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격 차이로 우리는 헤어졌어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자면 쉬운 말이지만 진짜 알려고 들면 너무나 무한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태도를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했고 관심 있었고 그리고 나름 이 사람과 인생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같이 가보려고 꿈을 꾸고 이 사람 인생에 내 인생을 포기해서 같이 생각해 본 적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견뎌왔지만 더 이상은 이 사람의 태도, 서로 상대방의 태도를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태도일까? 그냥 오늘 연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직관적인 하나의 예만 들려줄게요. 대부분 여성은 남성에게 그래도 많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그래, 물론 아무리 세상이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여성이 남성의 마음을 쥐락펴락, 씹었다 뱉었다. 그거는 본인도 힘들어. 여성은 사랑이란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마음을 주었고, 내가 마음을 준 남성에게는 그래도 항상 끝까지 봅니다. 마음을 안 줬으면 모르겠지만 여자는 마음을 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어쨌든 마음을 한번 줬다는 건 비록 깨어질지라도 어쨌든 끝을 보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 때문에 힘겹긴 하겠지만 직관적인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 보통 남자 그리고 보통 여자 했을 때 보통 남자하고 보통 여자 헤어지자. 문제 많은 남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남자는 여기 여러분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헤어질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사랑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은 태도고 이 태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이 태도는 단련되어야 하거든. 사랑 속에서. 그럼 어떻게 연습합니까?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연단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보통 남자, 여러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 보통 남자가 보통 여자가 헤어져요. 성격 차이로.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아니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남자와 보통 여자가 헤어지는 절대 다수의 케이스는 보통 남자가 어쨌든 좋은 의도예요. 이 사랑을 잘 하고 싶잖아. 그죠? 누가 나한테 마음을 준 여자에게 쪽팔린 모습 보이고 싶겠어.
근데 세상 일이 쉽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먹었을 때 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건 모두가 사실이야. 그래서 젊음인 거고. 젊음은 혈기만 있지 지혜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악으로 빡으로는 할 수 있는데 되게 하는 건 좀 부족하잖아요. 연륜도 부족하고. 그래서 20대의 사랑이 남자가 그래도 명목은 좋아. 이 사랑을 잘 유지하고 싶고, 이 기왕을 결혼하고 싶고, 내가 좋아. 아니면 적어도 내 여자에게 쪽팔리기 싫고, 잘 보이고 싶고, 자, 그런 동기로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취업이건, 뭐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돼, 안 돼? 잘 안 되지. 취업을 했다 치자. 적응하기 쉽지 않지. 자, 그런 모든 오는 힘겨움 속에서 그래도 나를,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래도 내가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여자친구 아닙니까? 그죠?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 그럼 제일 편한 게 여자 아니에요? 자기 애나 여자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하죠. 아, 오늘 힘들었다. 뭐 어쨌다. 얘기하는데, 이제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자친구의 어떤 달콤한 어떤 감정보다는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점점점 내 여자친구가 익숙해지고, 뭐 그 텀이 뭐 요즘엔 더 빨라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꾸 계속 만나고 하다 보면 점점점 감정은 새로움은 식어지고 점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평, 불만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짜증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그 짜증을 마음 편히 여자에게 쏟아냅니다. 자, 여기까진 괜찮아. 내 여자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죠, 고민을. 근데, 대안이 없이, 여러분들이, 아비님이 그래서 대안이 없이는, 만약에 내가 이 불만을 얘기했을 때, 이 불만에 대한 내 나름의 태도와 내 나름의 근거를 가진 어떤 대안이 없다면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대안이 없이 그 불만을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술자리가 더해갈수록 더 피폐해집니다. 입으로 뱉으면, 진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래도 서로 벽이 있으니까 선은 안 넘는다? 근데 여자친구는 익숙하고 당연해졌잖아. 그러니까 선 넘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불평을 하고 마음껏 짜증을 내고 마음껏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원치 않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계속 듣는 거야. 그거를 처음에 위로해주고 뭐 하고 하겠지.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성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치게 돼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못 받아주잖아? 그러면 그 못 받아주는 거에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더욱더 그거를 이렇게 좀 하여튼 그래서 이 자기 투정이 더 심해져. 자기 불만, 이 세상에 뭔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나 같은 거 또 그게 이제 여기까지 이게 자학으로 넘어가. 여러분, 자기 자신 향한 불평과 불만은 계속하시면 점점 더 늡니다. 욕도 하면 늘고, 불평, 불만도 하면 늘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 늘거든. 술도 하면 늘고, 욕도 하면 늘고, 불평도 하면 늡니다.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자학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나 같은 거 왜 사겨? 나가 이런 놈 하면서 막 자기 불평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다 들어준다는 이유만으로. 편하다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이제 여성이 그 태도에 점점 무너지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터집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터질 게 터진 것 뿐이에요. 그 계기가 터지고 여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술 마셨다는 얘기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계기가 딱 주어지는 순간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헤어지네 마네 뭐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싸워서 헤어지든 어떻게 헤어지든 서먹하게 헤어지던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왜 헤어졌지? 라고 생각해 보면 성격 차이인 거예요. 왜? 성격 차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딱히 헤어진 이유가 서로의 권태, 서로의 짜증. 근데 권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격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성격 차이는 생명이 없는 말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에 더 이상 그 태도가 자기 자신을 향한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을 정도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각자의 그릇이 있잖아. 각자의 그릇의 한계를 너무 지속해서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사랑은 교감이잖아. 어떻게 한 여성이 남성을 짊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남성이 여성을 짊어집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본 적 한 번씩 있죠? 둘이서 기어서라도 올라가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업는 순간 100m도 못 갑니다. 50m도 못 갑니다. 산은 못 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업고는 절대 못 갑니다. 차라리 끌고는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조금씩이라도. 근데 업는 순간 못 올라갑니다. 그건 힘이 장사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사랑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왜냐면 여성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계를 넘는 순간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 본능이야.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을 물론 그런 얘기 듣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빵을 훔쳐서 먹는 아이를 무섭게 물론 법을 어겼지만 다르게 보잖아요. 이 여성에게는 사랑에 대한 생존 본능이 있어요. 이 한계를 넘게 되면 내가 죽게 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를 떠나게 됩니다. 밀어내든지 계기를 만들어서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모성의 어떤 근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많은 핍박을 견디면서도 자식을 보듬 않는 거예요. 남자는 도망가지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제 마음속으로 이별을 마음 먹는 거예요. 남자는 모르지. 그리고 이제 여성이 이별 통보를 하면 남자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앞으로 잘할게 아니면 뭐 그때부터는 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뭐 정신 차려가지고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 난리를 치겠지만 뭐 일반적인 패턴의 감정의 흐름이에요. 보통 남자, 보통 여성이 만났을 때 하는 이제 일반적인 감정의 흐름이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태도가 견딜 수 없어진 겁니다. 근데 남자는 이거를 사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성도 정확히 왜 자기가 마음이 그 남자에게 끊어졌는지는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육감의 여성의 어떤 본능에 해당되는 거라서 남자는 막 왜 내가 뭐 미안해 뭐 돌아만 준다면 아니면 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렇게 원인을 또 파고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은 여성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좀 육감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비님이 두 여성 남성에 모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태도의 영역이라고. 그 태도가 너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여도 마찬가지고 나를 향한 태도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피해 준 적은 없잖아.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마음껏
하는 그 태도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을 준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학대하지만 이 내 마음에 그 여성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학대하는 태도도 그 여성한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남자가 스스로 머리 쥐어박고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 좋아할 여자가 어딨어. 그 남자의 자존, 그러면 남편 자랑, 남자 자랑 왜 하는데? 그 남자가 잘못된 게 나하고 그 남자가 잘된 게 나하고 뭔 상관 있고, 남편이 승진한 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관계가 있잖아요. 타인인데 왜 관계가 있을까? 그 남자의 자존심에 내 자존심이 묻어있고, 내 남자의 그 마음에 내 마음도 같이 녹아있기 때문인 거야.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의 상황. 정말 힘든 커플인데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힘겨운 사이이고 힘겨운 사건들이 많은 커플인데 정말 잘 이렇게 끊어질 듯 하지만 다시, 그러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을 느낄 수 있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 커플들은 어떻게 하겠어? 천생연분이래.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천생연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사랑은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태도는 천성과 관련이 없어요. 태도는 인품과 인격의 영역이에요. 태도는 다듬어짐의 영역입니다. 웃기지 마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 흐름을 전하는 패턴에 웃기지 마라는 그 말투는 좀 어울리지 않네요. 좀 정정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천생연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 사랑은 인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곧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성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여성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해주는 거, 그게 왜 여성이 감동을 받죠? 기계적으로 그게 되나? 아니죠. 보고, 배웠고, 따라하고, 옳다고 느꼈고, 그게 태도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의 노력에 의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막 저절로 막 의자로 가서, 내 손이 막 저절로 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은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태도는 매 순간순간 의지를 요구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게 없어요. 천생연분으로 보일 뿐이지. 그럼 왜 천생연분으로 보일까? 똑같은 일들이 있을 텐데. 사랑의 진리는 모두에게 똑같은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연예인 부부가 살아도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다 공평할걸?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연예인 아무리 잘생긴 커플이 결혼을 해도 모두에게 공평한 건, 결혼하고 사랑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시련이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부분의,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사랑을 또 키워나갈까? 그 이유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한탄해? 그럼 뭐 멋있는 사람은 한탄 안 해? 멋있는 사람은 뭐 내 자신이 아니 아무리 멋있으면 뭐해? 내가 취업이 계속 안 되는데. 2년, 3년 안 돼봐. 아니, 내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냐고. 세상이 안 받쳐줄 수도 있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똑같이 안 된다니까. 똑같이 안 될 때 말입니다. 똑같이 푸념을 하고, 똑같이 한탄하고, 똑같이 자기 자신을 욕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다만, 여성이 이제 위로를 해줄 거 아닙니까? 위로를 해주면 그 위로도 도움이 안 되고,
짜증나. 왜냐면 익숙하니까. 이 사람은 참 익숙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익숙하면 더 함부로 하게 되죠. 하찮게 여기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참 표현하기 힘들어.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다를 게 조금이라도 있거나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멋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지.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뭐가 달라? 똑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아니 뭐 그런 남자는 뭐 여성이 익숙한 게 뭐 그래 네가 그래 고마워 네가 위로해 주니까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어딨어. 다 익숙하고 똑같다니까. 맨날 듣는 위로지만 맨날 들은 위로여서 솔직히 위로도 안 돼. 그건 똑같아요. 다 똑같아. 무서울 정도로 똑같아. 진짜 뭐 노랫말 그렇잖아, 노랫말. 이적 씨가 너무 가사를 잘 쓴 거. 진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 위로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익숙할수록 들을수록 더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짜증내고, 부모한테 성질내고, 가까운 사람한테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익숙한 존재한테는 더 감사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잖아. 똑같아. 멋있는 사람 없어. 다만 뭐가 다르냐? 마지막 순간 살고 살리다.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살고 살리다가 큰 거야? 여러분 목숨 부지하겠다고 선택하는 게 큰 거라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참 큰 선택이다, 그지?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참 인격적인 선택이야, 그지? 그 조그마한 선택이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그 조그마한 선택. 아니면 목이 마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수분이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물을 한 모금 먹어주는 그 조그만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조그만 태도들. 야, 나 오늘까지 물 안 먹으면 지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물이 도저히 안 넘어가지만 그래도 뭐라도 적셔서 입에 먹으면 입술이라도 축여주려고 하는 이런 생존 본능. 그거 하나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아. 다 짜증나고 나도 앞서 얘기했던 그 남자처럼 다 똑같아. 짜증나고 화나고 위로해줄수록 더 짜증나고 더 막 여자친구한테 막 더 짜증내고 싶고 막 하고 싶어. 똑같아. 근데 그렇게 또 화를 낼 수도 있어. 근데 마지막 하나. 근데 이번에 내가 오늘 내가 이거 힘든 건 이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내가 어제 짜증난 거하고 오늘 짜증난 거는 좀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유독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된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오늘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진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짜증이 나. 그러니까 오늘은 나한테 위로 안 해도 돼. 오늘은 내가 그냥 무조건 짜증나. 그냥 무조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내가 어제 그저 겪었던 짜증하고 좀 달라. 내가 지금 오늘 무조건 짜증이 나서 나 오늘 위로 안 해도 돼. 내가 좀 그런 상태야.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일 되면은 좀 괜찮아질 거야. 내일 되면 좀 달라지겠지. 나름의 원인과 어쨌든 자기가 지금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런 느낌이 올라오잖아. 그거에 나름의 생각, 조그마한 생각.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짜증날까? 그거에 대한 생각과 나름의 근거 있는 판단. 그리고 안 해보려고 한 태도로 하기엔 좀 그렇고. 오늘은 내가 그냥 무지무지 짜증이 나네. 그냥 그거 관련된 솔직함이죠. 그 팩트에 대한 얘기죠. 그 정도만 해줘도 돼. 여기 사랑 앞에 사랑을 얘기로 드니까 대안까지 제시 안 해도 되는군요. 사랑은 대안을 제시 안 해도 되네. 왜냐면
이 상대방 여성이 나에 대해서 오픈돼 있잖아. 근데 아비님이 대안을 지금 예를 들은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일을 할 때 만약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상사한테는 나한테 오픈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성으로 얘기하니까 이 이성은 나를 위해서 마음이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대안까지 아니라 원인과 나름의 근거만 얘기해줘도 괜찮네요. 그 이상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네. 딱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그러면 이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살려요. 이게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립니다. 이건 비단 연인 사이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런 거고. 짜증과 한탄과 분노만 쏟지 말고 그날 하루, 그날 분노에 대한 나름의 원인과 근거를 같이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누가 분노할 때 생각하고 싶겠니? 마음껏 저지르고 싶지. 뱉어내고 싶지. 그래서 근데 아주 조그마한 것인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 힘들긴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음이 훈련받고 있는 거야. 자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이거는 아비님의 얘기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뭐 조그만 동기부여 강사들 조그만 강사만 들어봐도 자기 자신하고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잘 놉니다. 이게 아비님은 똑같은 얘기잖아. 아비님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뭐야? 그게 곧 태도잖아. 태도는 곧 사랑이고. 이것만 하면 여성이 숨을 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격 차이가 뭐라 그랬지? 무슨 태도? 더 이상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태도야?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이미 더 이상, 조금도 견딜 수 없는 태도는 그건 애기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애기도 지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는 견딜 줄 아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태도라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하지 않아요. 견딜만 하게 합니다. 힘들죠. 늘 힘들어요. 사랑도 힘들고 사는 것 자체는 사실 힘듭니다. 힘이 안 드는 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견딜 만한 고통은 하나는 죽음을 낳고 하나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끝이죠. 말 그대로 유치한 표현이지만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이란 표현을 이제는 거의 안 쓰는 표현이게 됐습니다만, 근데 이거야말로 천국과 지옥이죠. 하나는 죽음을 낳고 하나는 생명을 낳죠. 하나는 이별을 낳고 이 조그마한 것이, 이 조그마한 태도가 하나는 이별을 낳고 하나는 사랑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늘 이 옛 것을, 소스는 항상 다양한 곳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기서 방금 아비님이 우리나라는 참 문화재에 대해서 참 그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비님이 한 군데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푸념만 하고 우리나라 똑바로 해라. 각 나라의 대통령을 마음껏 씹어대는 국민들처럼, 네, 아비님은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욕은 쉬워. 욕하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비평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로 나왔는데 이제 대안이 있어서 아비님이 이 우리나라가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헐빈하고 정말 낙후돼 있고 진짜 별로다. 우리나라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였으면 아비님이 얘기를 아예 안 꺼냈겠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별로고 우리나라 문화재 다루는 거 형편없으니까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지 이대로 안 된다. 아유, 우리나라 언제 정신 차려 그러나. 이렇게 결론이 날 거였으면 아비님은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아, 우리나라 별로니까 정신 차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뭘? 기분 좋으라고? 그냥, 뭐, 푸념이잖아. 그냥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비님이 꺼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느껴지지만, 아, 정말 낙후돼 있다. 이걸 또 보내, 여기서. 가슴 아프게. 정말. 월급 주고 나라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한 명 와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와 상황과 예산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음과는 싸우지 않는 거죠. 이렇게라도 보존해 주는 것에 감사하죠. 그러나 낙후된 것도 사실이지. 근데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야. 왜? 푸념을 위한 푸념이니까. 근데 대안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어서 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있어가지고 아, 이게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꺼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꺼낸 이 전제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도에는 항상 사람을 무슨 표현을 할까? 사람이 항상 뭐라 그래? 요새 말로 뭐라 그래? 원튼 원치 않든 아니 뭐 꼭 인싸가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빛이 나는 사람, 빛이 나요. 여러분들 뭐 대학 생활이나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단체 생활 이런 거 하다 보면 꼭 빛나는 친구들이 하나 있지 않아요? 뭔가 되게 사람을 끌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그리고 이유 없이 되게 편안하고 좋고 그래서 되게 부럽고 닮고 싶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하면 인기 뭐 다 휩쓸어 가는 거고 잘생기지 않아도 항상 뭔가 좀 매력적인 사람 물론 누군가에게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만 원하든 원치 않든 빛이 난다는 거예요. 촛불에 불을 붙였을 때 빛과 열이 나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태도로 얘기하고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항상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빛. 사람이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빛이 항상 나요.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인기가 있고 대중에게 잘 보이고 인기가 얻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인기도 준비된 사람이 겪지 않으면 그거 다 독이 됩니다. 마리오네트가 돼요. 근데 아비님은 인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항상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찬란한 빛 말고 인기 얻는 빛 말고 그냥 따뜻한 빛이 났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건 생명이고 생기거든.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 온기, 매력, 그리고 또, 아, 저 사람은 참 편안하고 좋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하고, 저 사람의 이야기는 왠지 싸늘하지 않고, 그냥, 호감이 있고, 호감이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편안함. 근데 함부로 할 수 없는, 편안한데 호구인 느낌은 아닌,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그냥 거절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닮고 싶은 매력, 닮고 싶은 그냥 편안함, 따스함 모든 것들 그 모든 걸 통칭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온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흐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인기로 연결된다면 뭐 각자의 나이 따에 따라서 그러면 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지.
그럼 뭐 인기를 안 얻기 위해서 그 빛을 감춰야 돼?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그거는 이제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그러든지 말든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의 포커스는 한탄을 위한 한탄은 하지 않는다. 불만을 위한 불만이라면 얘기하지 않는다. 꺼내지도 않는다. 근데 나름의 대안과 나름의 근거 있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는 그 불만을 얘기해도 된다. 그 불만을 얘기하고 내 나름의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근데 내 나름의 생각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7살짜리 아이를 그래서 내가 7살짜리 아이의 그 예를 들려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엄청난 이슈와 엄청난 사건들이 이렇게 단순한, 때로는 아이, 때로는 어떤 여성, 때로는 지나가던 사람, 때로는 전혀 의외의 누군가의 한마디로부터 해결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7살짜리 아이가 그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 다만 나름의 근거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태도 그것만 가지시면 그것만 하나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주 작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는 이 회사나 어떤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지. 회사에서 항상 남들은 불만과 불평만을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 그게 술자리든 개인적인 자리든 어떤 자리든 내게 대안이 없는 것들은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고 나도 그런 거 똑같이 느꼈지만 내가 나름 생각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과 같이 얘기하고 그 대안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난 얘기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회사 그 다음에 연인은 짜증이 나고 편하고 뭐 내가 뭐 화가 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을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쏟아내고 나서 내 감정이 왜 그랬는지 왜 오늘은 그렇게 쏟아지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과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오늘은 내가 아침부터 이유 없이 좀 짜증이 나네. 내가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그거라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유 없이 짜증이 나. 내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지금 마음만 안 좋았을 때는 짜증만 내고 마는데 마음도 안 좋고 지금 몸까지도 내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가 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몸을 알잖아요. 각자의 몸들은 알잖아. 뭐 맨날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마음도 안 좋고 몸까지도 안 따라주니까 내가 막 그냥 이유 없이 짜증이 나나 봐. 딱 여기까지만. 대안은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요 상태까지만 얘기해줘도 돼. 어쨌든 둘 다 나름의 생각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태도. 씹어 던지고 내뱉고 뿜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는 거. 생명의 씨앗을 하나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왜 이렇게 했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같아.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원래 안 좋았는데 몸까지도 오늘 안 따라주니까 내가 너무 오늘 이유 없이 짜증이 나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날을 좀 이 뒤는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짜증이 난다고 그 정도만 얘기해줘도 그러면 여자가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 똑같은 짜증이 견딜만 해줘요, 여성이. 왜 그런지 아니까. 그리고 그게 또 뭘 얘기해요? 내 남자가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잖아. 그 태도잖아. 내가 마음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서 원래 막 짜증 많이 냈잖아. 근데 오늘은 몸까지 안 좋아서 그냥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나. 그래서 오늘 너한테 되게 심하게 할 수도 있고 심하게 했을 수도 있어. 하여튼 그 정도까지. 거기서부터 멘트로 막 넘어가니까 하여튼 딱 요 정도까지만 해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짜증이 너한테까지 가서 너한테 상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태도가 포함된 거잖아. 그럼 여성은 이 남성에게서 결코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도 이런 남자에게서 마음이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삶에 더 큰 무게가 있어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런 태도를 가진 남성을 여성은 기다려요. 모든 여성은. 모든 여성이 이런 남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주고 이런 태도로 살아준다면 여자는 뭐든지 합니다. 진짜. 세상 무서울 거 없고 정말 다 할 수 있고 바깥에서 쪽팔려도 쪽팔리지도 않아. 왜? 난 돌아올 곳이 있거든. 난 집에 돌아가면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해주는 존재가 있거든. 그거만큼 여성에게 든든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남자가. 스스로. 패인되는 거지. 스스로 패인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지 못할 말.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심파가 시작되죠, 거기서부터. 그러면 남성분 잊지 마세요. 피폐해지고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쓰레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태도에 질려서 떠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찌질해진 거죠.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 찌질해진 거야. 내가 전 재산을 맡겼는데 내가 내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전 재산으로 뭐라 그럴까 탕진해버린 거죠. 이거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래관계라면 떠나야죠. 거래관계라면 물론 사랑이 거래는 아니지만 그 전 재산보다도 더 많은 걸 줬지. 여성은 자기 마음을 준다는 게 남성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 잘 몰라. 남성은 왜냐면 사랑의 피해는 항상 여성이 다 받거든. 솔직히 남성과 여성이 사랑을 했을 때 솔직히 피해는 여성이 다 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보고.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 남자가 여성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과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남성이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 이미 내 것이 아니야. 왜냐면 둘이 마음을 주고받았잖아. 그럼 이 마음 속에 여자의 마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욕하는 건 그 여자를 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나는 이러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요런 태도로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 안 돼도 또 안 될 거야. 여자들이 남성에게서 너무너무 오고오고 하면서 이뻐하는 말.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여성은 남자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잘 되면 좋겠지. 하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그 태도만 가져주면 돼. 그러면 여성은 내가 번다. 내가 벌고 내가 해줄게. 그런 거 있잖아. 아, 내가 오늘은 이래서 이런 것 같아. 근데 이런 태도로 그래도 또 해봐야지. 또 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혼자도 아닌데. 근데 또 안 될 거야. 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그러니까 큰 개드는 하지 말고. 이러면 이제 여성이 정말 오고오고 하죠. 남성에게.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캐릭터냐? 아닙니다. 캐릭터라면 그 캐릭터를 가진 사람만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태도는 이 방금 모습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고,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두 이런 태도를 가진 남자로 길러 가실 겁니다. 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가야 할, 다듬어져야 할 길입니다.